안녕하십니까. 네, 그로잉업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 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서혜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미소로 인사드리는 서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멋지게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1분 전달력이라는 책입니다. 모두 준비 많이 해보셨을까요? 혹시 준비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많습니다. 네, 혹시 준비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오늘의 이 첫 강의를 통해서 와, 이거 꼭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너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1분 전달력 하면 우리가 우리 일이 어떤가요?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목부터 정말 끌렸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누가 지었나 하고 열어보니 이토 요이치라는 일본 분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 책을 지었나 하고 이렇게 조금 넘겨보시면 본인의 프롤로그 속에서 손정희 회장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그런데 발탁이 돼서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 전에 전달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많은 리더님들이 강의장에 이렇게 서 있는 멋진 강사님들 보시면 어때요? 너무 잘하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처음에 너무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긴장되고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 정말 저 사람이니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시간 속에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이렇게 녹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분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은 약 한 25분에서 30분 집중해서 저의 멋진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언급해드리면 한 장씩 넘겨가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 부분에 보면 큰 이런 글자 문구가 있어요. 자, 최고가 되고 싶은 배우는 대사 전달력, 그리고 최고가 되고 싶은 직장인은 1분 전달력. 단지 말의 전달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달이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엄청 꽂혔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열심히 하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하는데, 힘의 가리가 없거나 이렇게 이제 눈빛도 이렇게 뭐 확신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이야기가 잘 쏙쏙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보니 그 사람의 눈빛과 말의 힘과 에너지가 그 모든 전달력의 약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옆에 보시면 이 책은 우리가 직장인들이 선망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 중에서 소프트뱅크의 그룹인 손정희 회장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이렇게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고요.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특별한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전달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여기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은 1인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물론 강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1대1 아니면 2대1의 이런 미팅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설득하게 되거나 전달을 하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조금 접목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많은 리더님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막 책을 읽어주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나오나를 봤더니 저의 아주 강력한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뒤로 좀 넘겨볼게요. 뒤에 보시면 페이지가 좀 나와 있지 않기는 하지만 페이지가 여기 하나, 둘, 우리 사진 뒤에 장. 그러니까 전달력 훈련의 핵심 뒷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여러 이제 예시문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제가 써놓진 않아서 죄송해요. 인트로 전입니다. 어, 막 장황하게 문장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간략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좀 비교를 할 때 제가 서두에 제 소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비교해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마이스토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요 예전에 24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애들 둘을 키우다가 제가 교육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프레벨 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생각이 들어서, 음, 이렇게 수학 선생님 일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 수학 선생님 일을 하다가 어떤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웰니스 산업이 너무나 각광받는 시대라고 하니 이 일을 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이 분야를 조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걸 할까 말까 참 고민을 하다가 들여다보니 회사도 너무 좋고 제품도 너무 좋아서 이걸 좀 제가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게 저의 장황한, 쓸데없는 말이 많은 저의 마이스토리였고요. 자, 후자는 제가 어떻게 마이스토리를 간략하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저는 교육 쪽 일을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수학 선생님 일을 하다가 제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교육 산업이 그렇게 상승 곡선을 가져가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웰니스 시장이 이 시장 속에서 엄청난 그 부를 가져간다라는 정보를 입수하에 저의 지인을 통해 유사나라는 회사를 만나서 제가 이 시장에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방법을 갖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어떤가요?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쓸데없는 말을 장황하게, 그리고 생략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어디를 생략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정보 전달과 함께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나왔죠. 좀 비교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 첫 번째는 힘이 없었죠. 제가요, 24살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교육 쪽, 이렇게 딱 부러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랑은 전달력이 엄청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에너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전달력과 그리고 요목조목 간략하게 해야 되는 그 전달력의 차이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마지막에 전달력의 핵심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뒤에 내용 중에서 프롤로그가 보이시죠? 프롤로그는 이 책을 왜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이 문구를 통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배우고 즐거움을 그 방법을 배우는 즐겁고 설레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라는 프롤로그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장을 넘기기 전에 즐거운 여행으로 한번 떠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네, 컨텐츠를 보면 챕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할 겁니다. 자, 뒤로 이제 챕터 넘겨주셔서 챕터 1, 1분 전달력의 기본 원리. 여기부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1분 내로 요약되지 않는 이야기는 결국 몇 시간을 늘어놓아도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1분 안에 뭔가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으셨나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막 장황하게 늘어났던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1분 안에 어떻게 요약을 하면 좋을까? 사실 이렇게 막 한참 설명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다시 저한테 되물을 때 되게 난감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험 누구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부터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의 80%는 듣지 않는다. 전 제목에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잘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은 저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자, 사람들은 원래 상대가 하는 말을 80% 정도는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 90%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듣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상대방을 많이 경청하고 많이 들어주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용이, 나의 발표 내용이 능숙해도 저의 말을 100%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죠. 자, 우리가 강의를 듣잖아요. 자, 강의 내용 그 순간에는 너무 좋지만 우리가 잠깐 강의 끝나고 박수치고 돌아서는 그 순간 내가 이야기를 100%다 이해했나? 이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시나요?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책도 읽어도 책을 덮는 그 순간 내가 무슨 얘기를 읽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했었더라? 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우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32페이지입니다. 딱 1분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간략한 아주 명확한 내용이 우리가 전달력을 통해서 1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저자가 얘기하는 중간에 두 번째 달랑 맨 마지막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기술도 그리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기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 바로 남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저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우리 유사나 너무 좋아서 상대방에게 엄청 전달 많이 하잖아요. 이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고, 이렇게 연구진도 많고, 세계 1등이고, 이런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이 회사 너무 좋으니까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 라고 설명을 막 할 때 그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이 일 정말 해보고 싶다. 이 일로 인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33페이지를 보면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바로 그 이야기는 1분 내로 요약되지 않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몇 시간을 늘어놓아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1분 안에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34페이지. 자, 듣는 사람이 우뇌와 좌뇌에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보통의 사람들이 우뇌형의 인간이 있고요. 좌뇌형의 인간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뇌와 좌뇌를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를 뒤에 가면 소개가 나옵니다. 자, 이 책 안에서는 1분 안에 전달하는 비결을 소개를 하는데요. 우뇌와 좌뇌 양쪽에 호소를 합니다. 자, 왼쪽, 이제 좌뇌 쪽에서는요, 논리로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죠. 비즈니스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딱딱 논리가 딱딱 떨어져야지 그 상대방 이해가 잘 되겠죠? 자, 비즈니스에서 우리 이거 너무 재밌어. 이거 너무 같이 흥미로워. 이런 이야기보다는 논리에 기초한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더 어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논리만으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논리만으로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열정만으로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좌뇌형만으로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뇌형만으로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자, 35페이지에 보시면 좌뇌로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뇌로 느껴야지만 비로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이해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사서 내 마음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즉, 기술적으로 논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정적인 태도도 상대방을 전달을 시키는 감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챕터 1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뇌우뇌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목표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자, 39페이지 보기 전에 옆에 보시면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산화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하고 전달이 잘 안 될 때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죠? 초반에. 그쵸? 이분은 네트워크에 대한 불신이 많으시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잘 섭취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은 잘 안 먹나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어디까지, 끝까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 될 때까지. 그쵸?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방법을 한번 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페이지에 우리가 왜, 과연, 무엇 때문에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청자를 움직이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미팅을 하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와 함께 파트너도 만들고 소비자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일을 접목을 시켜보면 이걸 왜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하라고 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그러면 나의 동기가 그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냥 이 시간을 잠깐 넘기기 위해서 뭔가 목표 도전을 하라고 하니까 이 미팅을 몇 건은 해야 된대요. 그리고 고개러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 고개러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보여지는 식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결과도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우리가 다수로 보지 않고 우리는 조금 1대1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가 누구일까요? 40페이지로 넘겨서 상대방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나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상대가 필요하겠죠. 자, 상대가 누구인지를 상상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또 이 나의 이 설명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이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얼만큼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상상하면서 전달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예시로 제가 지인 미팅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 미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파트너의 미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조금 이렇게 부가시켜서 한번 접목을 해보면 좋겠죠? 상대방이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미리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정보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분의 그 그러니까 현직이나 전직을 통해서 우리 이 일과 아니면 역량에 관련된 이 분야가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으신지 그것도 좀 제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아니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미리 좀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해놓고 미팅을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기에 페이지는 42페이지 맨 마지막에 머릿속으로 듣는 상대방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도 상상 속에 듣는 사람의 모습을 참고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와 내용, 말투, 태도 등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 우리는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보시면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자, 딱 두 가지를 예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업부와 협력해서 품절, 품절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냈어요. 자, B라는 사람은 영업부와 협력하여 품절에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러니 부장님도 영업부장 누구 씨를 설득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조금 더 일이 빨리 진행이 될까요? B, 두 번째겠죠. 자, 첫 번째는 그냥 나의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가질 수 있게 의도를 해주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듣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또는 어떤 부분을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으로 삼을까를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죠. 자, 먼저 상대방을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 상대방의 의견을 파악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찬성하는 걸로 오케이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지.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파악만 하고 끝!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행동까지 개시를 할 수 있게. 제가 유사나의 미팅이랑 조금 접목하는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저희 파트너의 어려운 미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께 미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스폰서님, 지금 어디신가요? 지금 미팅 중이신가요? 이제 상대방의 이런 동선을 제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우리 파트너 퓨처빌더를 보내고 싶은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움직이려고 해요. 이분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겠죠. 그때 우리 스폰서님이, 그래야지. 찬성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이 미팅을 너무나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이분이요, 너무나 네트워크에 경험치도 너무나 많으시고, 제 말발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스폰서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스폰서님이 하는 노하우와 경험치를 우리 파트너의 미팅에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게 제가 유도하는 그런 대화법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 없이 스폰서님, 어디신가요? 네, 지금 바쁘시죠? 제가 지금 파트너의 미팅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말발이 좀 딸릴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딱 했어요. 그럼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미팅을 요청하는 걸까? 아니면 힘들다고 멘트를 물어보는 걸까? 그 요점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4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들을 것인지 생각하고 그들을 어떤 상대로 유도할지 정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전달하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 발표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너가 얘기하는 거, 그래, 좋은 회사인 것 같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이 제품을 함께 섭취해보고, 나와 함께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파트너로 함께 일을 해보자. 이런 명확한 목표가 전달이 잘 되어야 그들이 행동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요. 45페이지 맨 마지막에 답을 주고 있어요. 이해시키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46페이지를 보시면, 이해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스스로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움직이라는 것인지, 어쩌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전달하기 전에 옆에 보면 정리 노트가 있습니다. 전달받는 상대에 대해서 그분의 입장, 그분의 흥미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주제, 이런 내가 설명할 거에 대한 주제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알고 전달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목표, 반드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달을 할 것이냐. 자, 뒤로 넘겨보시면, 그래서 제목이 움직여야 성공이다. 48페이지입니다. 움직여야 성공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료를 좋게 만들고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쵸?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이 알았어. 안녕. 이렇게 끝나고 난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어떻게든 상대를 바라는 목표 쪽으로 움직이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은 바로 무엇이냐? 움직이는 것이 성공인 거죠. 그냥 단순히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어쨌든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49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료 후에 이런저런 수단을 써서 결국 상대를 움직이게 되면 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자, 우리 미팅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미팅이 다 마무리된 뒤에, 다 마무리된 뒤에 설득이 잘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이분이 정보만 들으려고 해서 오신 분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이렇게 듣는 자리에 오셨는지, 아니면 그냥 나는 종합 비타민 하나 궁금해서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갖은 수단을 다 떠서, 다 이용해서 그분에게 정보를 넘어선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의 한계점, 그리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그 방향성들을 제시를 해서 내가 지금 사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직시를 통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 아니면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헬스팩 하나를만 먹겠다고 오신 분에게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3BCC 이런 얘기들 이제 신규분들 잘 모르시니까요. 해독 우리가 전 제품을 다 경험할 수 있는 해독을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종합 비타민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가진 수단을 다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몸의 독소와 배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제가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굉장히 앞부분에 요약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뒤에 많이 남았잖아요. 이 많이 남은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좌뇌와 우뇌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짧게 테스트를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살짝 공유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내가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는 이 그림을 한번 보고 판단을 좀 해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림으로 보인다. 그럼 나는 우뇌형. 그리고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림처럼 보인다. 그러면 나는 좌뇌형 인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좀 왔다 갔다 보일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100%는 없고요. 56%, 57%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다리를 한번 꼬아 보실까요? 자, 다리를 꼬을 때 어느 방향이 좀 편할까요? 왼쪽이 먼저 올라오시는 분은 좌뇌형, 오른쪽이 먼저 올라온다 그러면 우뇌형이 되겠고요. 깍지도 한번 껴볼까요?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좌뇌형,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우뇌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팔짱도 이렇게. 왼팔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좌뇌형,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우뇌형. 자, 이 그림을 제가 공유한 이유는 나의 성향,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때,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수학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좌대형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오른쪽이더라고요. 뭐 다 저 운해형의 인간인가 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나 좌뇌형인 줄 알았더니 운해형이었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이 책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마음 드셨나요? 네. 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운혜형 강사님, 서혜영 강사님의 향기 나는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